되게 심합니다. 댓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저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되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저 한덕수 총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만약에 판사가 바뀌었으면 네. 완전히 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최순실도 억울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가면 최순실이 제일 억울해집니다. 아니 그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은. 아니 사실은 우리 장동혁 대표 때 우리가 박근혜를 소환하게 된 이유가 지금 윤석열이 너무나도 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분위기. 보면 진짜 억울하죠. 우인성 판결대로 만약 네. 우인성 재판장을 그렇죠. 만나서 재판받았으면 네. 최순실도 거의 무죄죠.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계약서 안 썼고 무죄죠. 다 분밀하게 했죠. 아니 이 현찰 댓글과 우리 변호사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란의 2차 가해예요. 사법부가 우리의 트라우마를 또 건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 브리핑은 되게 차분한 브리핑을 하는데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픈 데를 건들고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그나마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아니다. 우리 카르텔인 것 같아. 우린 얘네 봐줄 거야. 내란 성공했으면 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게 사법부가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네. 예를 들면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사건이라도 야 이거 내가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물론 판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완전 이렇게 막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 오류를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내란 재판부가 엄청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면 진짜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법부가 이런 불신 속에 이제 AI 네. 판사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도 이제 해도 너무하니까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법 적용이 이건 뭐 고무줄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판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지기현이나 우인성 같은 판사는요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으면 대법관 하면 잘 어울려요. 딱 거기에 맞춤형 판결 자판기로 그렇죠. 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흥분하느냐? 여기서는 저는요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계속 굽어지고 있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흥분하지 않거나 분노하지 않으면 그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공동체인데 이 맞습니다. 공동체의 룰이 무너지고 윤석열의 내란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날 옷도 그냥 얇게 껴입고 막 겨울인데도 추운데 그냥 얇게 껴입고 쓰레빠 신고 뛰쳐나오는 게 국민이지 그냥 집에서 잠자고 아유 탱크가 들어오든 말든 나는 그냥 잘련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라면 당연히 흥분하고 그날 못 나오셨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 이건 분노해야 마땅한 일인데 지금 우인성 재판장의 판결을 보면서도 일부 정치인들 네. 뭐 이걸 가지고 본인을 정당화 논 거로 또 삼아요. 뭐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들. 이 정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란을 아까 2차 가해라는 말씀 주셨는데 2차 네. 가해, 3차 가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앞에서도 흥분하지 않으면 이거는 부정의와 한 몸을 인증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하나의 청산할 때 네. 제일 반대했던 사람은 하나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청산이 무력화됐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하나의 멤버들입니다. 그렇죠. 본인 일이니까. 근데 이걸 보면 내란의 동기가 명태균 사건이고 황금폰이고 네. 그걸 3번이나 특검을 이렇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했냐. 뒤늦은 후회를. 그냥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특검을 무죄 받았으면. 났고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치하일 텐데.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니 근데 윤석열이 그거는 내란을 잘못된 일으켰다. 전제인 게 우인성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이거 항소심 가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식의 판결이. 네. 오죽하면 그런 식의 반응까지 나오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이재명 당시 대표에 관한 그 공선법 사건도 1심은 유죄, 네. 2심은 완전 무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법부가 이거 정말 판사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준의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1심, 2심이 다 정반대 결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판사들은 1심, 2심이 아무리 판결이 다르고 1심 판결이 논리가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그거는 제재나라든지 그런 건 없죠. 뭐 나름대로는 이제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이라는 게 OX 판단도 있지만 정도라는 판단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백대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뭐 이걸 가지고 뭐 판사를 교체하자 저 사람 법복 뺏기자 이런 얘기는 못해요.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우인성 부장의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평론의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판결문 다
이거 다 이면지로 쓰고 이거 새로 써야 돼 제가 볼 때는 해주시면서. 어저께 판결 중에 사실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2년 권성동 의원은 2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어제 같은 재판부입니다. 예, 같은 우인성 판사고요.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재판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하고 그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판결을 내렸는데 권성동 의원한테는 징역 2년 선고했고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인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져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김건희 씨보다 형량은 더 높아요. 네. 이제 그 부분 1억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빈정된다 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읽으면 저는 어떤 생각은 들었냐면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부당거래라고 표현하는데 부당거래를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교유착의 성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교유착의 범죄로 규정을 했으니 이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 수사도 아주 급진전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실제 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대가로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과 면담시켜주는 등 뭐 이렇게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근데 여기도 계약서는 없는데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네. 계약서는 없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면 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래서예요. 근데 이건 왜 유죄야? 네, 이건 왜 유죄지? 다시 네. 찾아보는 거죠. 다시 네. 이 몇 시간 전에 같은 판사잖아요. 네, 같은 판사의 같은 판결문을 다시 근데 왜 여기선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지시가 있어야 하고 우인성이 우인성과 싸우고 있네요. 네, 지금. 공모를 했어야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내일 브리핑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겠구나. 앞뒤가 맞지 않은 걸 브리핑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네. 공모의 인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게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 이제 이익이 없다고. 네,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중요한 판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더 많은 돈을 썼고 김건희만 바라보고 그렇죠. 그 김건희한테만 이제 맞춤형으로. 성공 보수가 덜 걸려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덜 썼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지기현 사례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도 분노하는 겁니다. 가장 권력자에게만 그렇죠. 특혜를 그렇죠. 베풀어서 법을 네. 맞춤형으로 재해석해 주거든요.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기현 같은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앉아 있으니 조의대 체제 하에서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엄연한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식의 좀 김건희, 윤석열, 맞춤형 이런 판결을 내는 이런 판사들에 대한 정말 고민도 전 진지하게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법을 어떻게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우인성과 우인성이 싸우는 이런 판결을 어떻게 존중하죠? 이건 판사들이 저는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판사들끼리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합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앞으로 2심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별도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해서 논의와 숙고가 좀 있게 될 것 같습니다.